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책 이름은 지문 읽는 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거랑 사실 모의고사 지문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해서 그 말을 뭐 문제를 풀고 요런 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너네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요령 같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풀이는 사실 지금 변형 문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뭐 많이 나가면 두 지문 정도 이제 나가게 될 건데 두 지문 정도 수업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오늘 이제 개념 파트를 먼저 잡고 나서 수업을 들어갈 거라서 두 지문 정도 수업을 나갈 건데 그 수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수업은 두 지문 정도로 이제 나가기는 하겠지만 거기 두 지문 나간 거에 대한 변형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라 여기 수업에서 다뤘던 지문 해가지고 변형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법 문제도 풀어볼 거고, 뭐 순서 문제도 풀어보고, 빈칸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가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뒤에 이제 서술 문제가 있을 건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뒤로 한번 넘겨볼래? 뒤로 한번 넘겨볼래요? 어법 문제를 풀 때요. 구문 분석은 필수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구문 분석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뒤에 보면 이제 서술형으로 영작하는 문제도 있고 틀린 어법 찾아서 고쳐 쓰는 것도 있고 뭐 낱말을 고쳐 쓰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변형 문제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좀 어려워도 본인의 실력대로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거든. 이거를 가지고 뭐 많이 맞췄다고 100점이라고 해서 엄마한테 막 100점이에요 이렇게 보내지도 않을 거고 변형 문제 다 틀렸다고 해서 엄마한테 빡점 맞았어요 이렇게 보내지도 않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뒤에 답지가 틀려 있어. 답지를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원래 중학생들은 답지를 안 주거든. 그래서 너네 이제 평소에 이제 공부하던 것도 답지 다 학원에 와서 채점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생 친구들은 베끼더라고. 중학생 친구들은 답지가 있으면 베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답지를 이제 보통은 잘 안 주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답지를 주기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 변형 문제는 그냥 답지를 줄 거야. 이유는 베껴도 돼? 니까? 네. 나가. 나가 이 새끼야. 베껴도 되니까가 아니야, 절대로. 알겠지? 절대 베끼지 마. 내가 진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나랑 얘는 옆에 있는 친구는 나랑 실력이 비슷했던 것 같았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알바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물론 이제 입안에서 말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어에서뿐만 아니라 뭐 수학학원에서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국어학원에서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유 분명하게 얘기해 줄게요. 공부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죠? 공부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숙제 목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고민해보고 이 과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서 찾는 거거든. 이해됐어? 답지를 주는 이유는 풀면서 끝이 아니야. 문제를 푸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이게 내신에 나와? 이게 시험에 나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린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너네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답지에 써져 있는 걸 보고서는 한번 해보라고 답지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답지는 사실 풀고 나서 오답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푸는 과정에서 너네한테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이제 같은 숙제를 주고 같은 공부를 하는데도 실력이 꾸준히 안 나는 친구들 내가 장담하는데 베껴. 베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니면 안 베끼더라도 그냥 학원에서 숙제 내줬으니까 빨리빨리 풀어버려야지 이러고 그냥 풀어버리고 답지 보면서 이제 채점 그냥 비바박 해버리고 끝이야.
자기가 이 문제를 왜 틀렸고 이 문제를 맞추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실력은 맨날 제자리인 거야.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야. 내신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돼. 그래서 이번에 답지를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변형 문제는요, 항상 오답 정리하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할 때만 답지를 활용하세요. 알겠죠? 그 전에 베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많이 틀려도 괜찮다, 얘들아. 알겠지? 많이 틀려도 괜찮아. 못 풀어도 괜찮아. 뭐라고 안 해요.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숙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변형 문제 말고 이 책 관련된 숙제도 있는데 그거는 교재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문 들어가기 전에 챕터 1입니다. 챕터 1에서는요, 우리 뭘 배울 거냐면 요지를 찾는 방법을 배울 거야. 아까 요지가 뭐야?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지가 뭐예요, 친구들? 요지가 뭘까? 요지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주제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제라고 말하면 되지 왜 요지라고 하는 선생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해볼게. 주제는 토픽이고 요지는 메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주제를 고르시오 하는 문장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주제를 고르시오 이러면 시완이의 뭐 좌충우돌 인생기 뭐 이런 것들 있지. 맨날 뭐 너가 했던 거 뭐 우당탕탕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있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주제입니다. 알겠죠? 주제 제목에 속하는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들은 알겠죠? 근데 요지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친구들이야. 문장으로 나오는 것들. 이해됐어요? 글이 쭉 나오고 나서 그 문장의 요지를 찾으라. 그러면 시완이가 오늘 놀러 가느라 학원에 결석했다. 이게 그래 요지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게 주제와 요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요. 요지는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볼게요. 여기에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손으로 써봐야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써볼게요. 주제 찾는 법. 그리고 이거 제외한 나머지 것들 몇 개도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알려줄 거기 때문에 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해주는 게 있어. 어떤 걸 해야 되냐? 우리가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모의고사 지문들이거든요. 사실 좀 쉬워요. 엄청 쉬운 지문이야. 3월 모의고사기도 하고요. 고1 거기도 하고요. 20번 때면은 사실 고1 언니 오빠들은 20초? 2, 30초 안에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니까 지문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요런 것들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막 1분, 2분 이렇게 걸려서 푸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있거든?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 친구들은 하나 해석을 해보는 거야. 뭐, 좋은 아이디어를 어쩌고 다 해석해. 다 모든 문장을 이렇게 다 해석을 해. 그리고 해석을 해보고 나서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지? 하고 고민을 해. 그 다음에 자기만의 결론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기를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문제는 2, 30초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거든? 왜 그럴까?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학생당 배정된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독해 문제를 푸는데 45분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학생당 한 1, 30초 내로 풀어야 돼. 그래야지 검토까지 할 수 있어. 근데 빈칸이나 순서 삽입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 지문은 아무리 빨리 풀어도 사실 2분대를 넘어가게 돼 있거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2분 시간을 쏟으려면 여기서는 20초, 30초 안에 문제를 끝까지 거기에서 2분 넘게 우리가 시간을 쏟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러면 지문 전체를 이렇게 다 읽어버리면 요지 찾는데 이렇게 다 읽어버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다 읽지 않아요. 모의고사를 풀 때는 글을 다 읽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으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일단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을 아주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럼 첫 문장이 뭐가 보냐? 아주 운이 좋으면 주제가 바로 보일 때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는 경우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첫 문장에서 너네가 잡아야 되는 건 소재를 잡아야 되는 거야. 소재는 뭘까? 주제는 메인 아이디어인 건 알겠는데, 토픽인 건 알겠는데, 소재는 뭘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냐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요 주제를 가지고 막 글을 쓰려고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글을 뭐를 가지고 썼냐면 선생님이 이제 시험 학교 시험에서 너네가 1등급을 받아야 나중에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한의대도 가고 좋은 직업을 잡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이런 글이 있어. 그래서 소재가 뭐냐? 내신 시험. 좋은 대학. 그러니까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쓴 것들 있지. 그것들을 우리는 소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신 시험, 좋은 대학, 뭐 1등급 요런 친구들.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재를 쓰는 천문을 읽으면서 이 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어? 그래서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할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첫 문장 읽었으면 얘들아, 그 다음 문장 읽을 필요 없어요. 네, 마지막 문장 읽으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문장으로 가려면 봐봐,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첫 문장을 막 읽었어. 첫 문장을 읽고 마지막 문장으로 바로 점프해서 가지는 않잖아. 그지? 어떻게 해야 첫 문장을 읽고 쭉 가고 이렇게 시선이 움직이죠. 시선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선이 움직이는 김에 시선이 움직이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 처음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단서 문장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단서 문장을 찾아보자. 두 번째 단서 문장 찾기예요. 우리가 주제를 쉽게 추론할 수 있게 어떠한 단서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단서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단서가 존재하냐? 첫 번째, 명령문입니다. 명령 보통 어떻게 쓰나요? 뭐 동사 원형으로 해서 쭉 나오는 구문도 있고 아니면 명령이 뭐야? 시키는 거잖아. 뭐 해라, 뭐 해라. 어떻게 시켜? 어떻게 시켜? 명령은 어떻게 쓸까?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떻게 쓰는데? 그래서 그 강압적인 걸 어떻게 표현하는데? 뒤질래? 규리나 어떻게 표현할까? 모르겠어? 아영아 어떻게 표현할까? 명령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 혜민아, 문 좀 닫아. 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혜민아, 너는 문을 좀 닫아야 해.
문을 닫게 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must, should, 뭐 have to, ought 등등등의 표현들이 있겠죠? 마지막에 물어봤을 때 뭐예요? ought야, ought.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요런 친구들이 쓴다. 그러면 명령문이구나. 그럼 그래서 왜 명령을 하는 걸까? 혜민아, 너는 문을 좀 닫아야 해. 왜냐하면 문을 열어두면 밖에서 안쪽으로 나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너네는 질식을 하게 되고 그럼 기절을 하게 되고 학원에서 평생 살아야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만 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렇지. 문을 닫아라 이거야. 그지? 그래서 명령문은요.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령문은 그래서 주제를 나타내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단서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 단서 문장은요.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 많이 들어봤나요? 강조 구문? 그래머 시간에 배웠나요? 혹시 강조 구문?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기억은 잘 안 나요. 올라온 친구들은 그래머 때 배웠나요, 혹시? 안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떤 강조 구문이 있냐면요. 일단 동사를 강조시키기 위해서는요. 동사를 강조시키기 위해서는 do, does, did 같은 두 동사를 앞에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동사가 강조되는 표현인 거야. 영어에서는. 이게 강조의 do이기 때문이야. 강조의 do라서 이 친구의 시제를 가져와서 앞에서 쓰이는 거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앞에 쓴 거잖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요럴 때 씁니다. 알겠죠? 네. 왜 자꾸 이걸로 바뀌는 거야? 명사, 부사 강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주어 강조, 목적어 강조.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이때 강조 구문을 씁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다릅니다. 비슷한데 다르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구별하는 것도 나중에 수업을 할 거야. 강조 구문은요. 주어를 강조하거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쓰이는 친구야. 그러니까 명사를 강조할 때 쓰는 친구예요.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됐나요?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강조 구문들이 있어. 뭐 물론 도치도 있겠지만 사실 도치는 이제 어법적으로 도치되는 거랑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서로는 넣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강조 굳이 쓰는 이유가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어 동사도 주어 강조를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구문을 그냥 쓰면 돼. 그치? 근데 주어 강조는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it, is, 주어, that을 쓰는 거야. 이게 주어 강조야. 이때 강조 구문. 목적어 강조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서 쓰면 되잖아. 그지?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쓰면 되잖아. 근데 굳이 목적어를 빼서 it is 목적어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목적어 강조 구문이야. 왜 할까? 왜? 이거 왜 할까? 와, 중요하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걸 엄청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그치? 강조하는 거 자체가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는 거잖아. 왜 강조하는 거야? 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주제 문장이에요. 강조 구문이 쓰이면. 됐죠? 강조 구문이 쓰이면 주제 문장입니다. 세 번째. 결론 유도. 유도 미안해. 미안해. 적지 마. 적니? 바꿀게. 결론 유도를 쓸 건데 그 전에 이거부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쓸 건데 역적 연결사부터 쓸게요. 내가 이게 말을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데 일부러 어렵게 하는 이유가 교재에서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사실 너네가 고등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거든 지금이. 고등 공부를 준비를 하려면 이런 용어집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려고 어렵게 쓰는 거야. 알겠지? 역접 연결사는 어떤 걸 역접이라고 얘기를 할까? 역접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연결사는 알 거 아니야. 그치? 연결사라는 말은 알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친구. 연결사입니다. 역접은 뭐야, 역접? 순접, 반대말은. 순접과 역접. 순접이 뭐고, 역접이 뭘까? 반대로 연결시키는. 순접, 이건 적지 마요. 이건 적지 마. 순접과 역접. 맞아. 접은요, 그러니까 접은 우리 접속 때 접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를 이제 연결시켜 준다는 친구인데 두 개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두 개의 관계가 수는 무슨 뜻이고 역은 무슨 느낌일 것 같아? 수는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앞에 문장이 되게 좋은 얘기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뭐 준하는 굉장히 착하다. 준하에 대한 이제 칭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수 관련된 게 나왔으면 뒤에도 어떤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거니까. 준하는 얼굴도 잘생겼다. 요렇게 칭찬이 나오는 거야. 칭찬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순서이에요. 그럼 역점은 뭘 것 같아, 얘들아? 뒤집히는 거야. 여기라는 말 자체가 뒤집다라는 뜻이야. 여기라는 말 자체가 뒤집다라는 뜻이에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윤이는 굉장히 성실했었어. 플러스 근데 하지만 남친이 생기니까 아주 불성실해졌어.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우리는 역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역접이 나왔다고 치자. 역접이 나왔어요. 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벗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어디에 나올 것 같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율이가 굉장히 예전에는 엄청 성실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막 단어도 잘 외우고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난 뒤로부터 굉장히 불성실해졌다. 선생님 말씀도 안 듣는다. 수업 시간에 지호랑 떠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 그러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주제는 서연이에 대한 칭찬이야? 아니면 뒷담이야? 뒷담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역접이 나오잖아요. 이 역접 뒤에 이 부분부터 역접이 나오는 이 부분부터 글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글의 주제. 이해됐어요? 됐죠? 됐죠? 그럼 역접 연결사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또 올드는 접속사예요. 그 친구만 그러니까 연결사로는 쓰지 않아요. 접속사 연결사의 차이 얘들아. 접속사 연결사의 차이. 접속사는요. 문장이 끝나지 않은 채로 주어 동사를 연결시켰을 때 쓰는 친구가 접속사. 연결사는 주어 동사 어쩌고저쩌고 문장이 마침표로 다음 문장이 시작할 때 그 문장을 이어주기 위해서 쓰는 친구가 연결사. 알겠죠? 요 차이가 있어요. 이때 올드로 쓰지는 않죠? 무슨 때문에? 또, 그리고 그렇지. however 같은 친구도 있고요. 또 요런 거 보셨어요? 예. 요런 친구들. 이거 외에도 뭐 대조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요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전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결론 유도어입니다. 결론 유도어는요. 말 그대로 마지막에 결론을 유도해주는 연결사를 결론 유도어라고 전부 싸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인과 연결사도 여기에 속할 거고 또 환결사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할 건데 하나님 뭔지 모르시겠죠? 네. 한어는 다시 말해주는 거야. 다시 말해준다. 다시 말해준다. 그래서 결론 유도어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무슨 뜻? 저것은 즉, 즉. 또 무슨 뜻? 그렇지. 다시 말하면 위에 있던 내용을 아래서 다시 말한다는 거지. 왜 다시 말할까?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지. 뭐하러 다시 말하겠어? 안 중요하면 뭐하러 다시 말하니? 중요하니까 다시 말하지. 요런 뭐 네임리 요런 친구도 있는데 아무튼 요런 걸로 쓰고요. 또 따라서 음. therefore 내가 이거 먼저 썼으니까 지금 먼저 썼으니까 화남부터 썼으니까 따라서 뭐 so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죠. 뭐야?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 결과 지금 쉬운 것들만 쓰고 있는 거야. 알겠지? 뭐 consequently 이런 거는 다 안 쓰고 있어요. 나중에 문장 통해서 볼게요. 그런 것들은. 자, 요런 친구들은 어쨌든 우리는 결론 유도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또 어떤 단서들이 있을까? 단서가 이거밖에 없을까? 아니요, 더 있습니다. 중요 관련된 표현들이 전부 다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형우가 단어 공부를 안 해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형우가 단어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은 오늘 단어를 불통을 할 것이고 계속 이렇게 단어를 불통을 한다면 에티스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헤어지는 것이고 어떤 이런 결말을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형우가 단어를 안 외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지? 그지? 그래서요. 중요하다 표현들이에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뭐 important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it is important 같은 것들. 이런 뭐 가주어 진주어로 쓰는 거. 사실 뭐 crucial 중요하다입니다. 마찬가지. 중요하다입니다.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입니다. 중요하다. 뭐 등등등. 이 사실 엄청 많아. 이거는 이제 위쪽에서 한번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important, critical, crucial, necessary, vital 등등등 다 중요하다 표현들. 중요하다 표현들. 그거 외에도 뭐 제한하다 뭐 어쩌고저쩌고도 있는데 다 중요하다 표현들입니다. 어쨌든 요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단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서 문장. 됐죠?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 5개는요, 꼭 알아두세요, 친구들. 5개는 꼭 알아두세요. 이거 말고 좀 더 실무적으로 단서를 찾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다시 단계로 돌아가서 첫 번째 꼼꼼하게 소리를 파악을 했어. 그 다음에 아래 문장으로 가는 와중에 쭉 눈으로 훑으면서 단서 문장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단서 문장이 있으면 럭키야. 바로 그냥 정답 찍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거기 문장 1 정답 바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가 있어. 쭉 내려갔는데 단서문이 없는 거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 읽고 그 주제 찾으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문장 읽을 중요한 건 이겁니다. 2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재가 변했는가? 그리고 글의 색깔이 바뀌었는가? 변했는가? 2가지 확인하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하거든요. 어떤 글들이 있냐면 지문이 있어요. 소재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소재는 주제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소재에서 변합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나왔던 소재가 그냥 단순히 예시를 들기 위해서 나왔던 문장인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는 다른 소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첫 문장에서 나왔던 소재는 버리고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마지막 문장에서 나왔던 마지막 문장 자체가 예시 문장으로 나와서 여기가 다른 소재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예시가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예시 바로 앞문을 읽고 소재를 또 파악을 해봐야 하는 거야. 왜냐면 예시는 우리는 주제 문장 파악할 때 읽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시 문장은 읽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글의 색깔이 변했는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와 누구누구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와 있어. 여기 좋은 얘기가 나와 있어. 근데 분명히 문장을 보는데 역 같은 거 분명히 안 나왔거든? 못 봤거든 분명히. 근데 마지막 문장을 읽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 역점 연결사 없이 글의 문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글의 주제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죠? 그럼 글의 색깔이 바뀌었으면 어떡하나요? 색깔이 바뀐 부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그때는. 알겠지? 시간이 좀 걸려도. 그건 어려운 문제인 거야. 어려운 문제.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문장 꼼꼼하게 읽으면서 소재를 파악할 거야. 2번째, 단서 문장 찾을 겁니다. 단서 문장은요, 명령문, 강조구문, 역점연결사, 결론 유도, 중요하다 표현에 관련된 친구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단서 문장을 찾고 단서 문장이 있으면 그걸 읽고 주제를 찾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단서 문장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읽고 우리가 2가지를 확인해서 주제를 골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30초 드릴게요. 문제 푸세요. 는 보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 그러면은 꼭 하나, 둘, 3가지 푸는데 한 1분 30초면 충분하겠죠? 시작.
어디까지 했나? 네. 나머지 풀어보세요. 일단 시간은 지났고, 문제 내가 맞아. 주제 문장만 다 찾으시고요. 그 주제 문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윤이, 김서윤 씨 해석해 보실까요? 1번. 좋은 생각이 너의 머릿속에 떠들면 응? 그것은 떠들면 무언데요? 잘 떠도는 것은 어, 굉장한 아, 기름사진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슐 보장하다, 확실하다. 좀 확실하게 하는, 보증하는. 그렇죠. 잘했어요. 첫 번째 문제 읽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목적어 목적격 구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너의 머릿속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떠돌도록 두는 것은 의역하면 좋은 생각이 떠돌게 하는 것은 너의 머릿속을 떠돌게 하는 것은 뭘 하는 좋은 방법이래요?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아이디어스 그렇지. 얘네들은요, 좋은 생각들이고요. 좋은 생각들이고요. 좋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안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선생님 좋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것을 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란 말이야.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근데 그게 머릿속에 그냥 막혀요. 머릿속에 막혀 있어. 그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실제로 안 일어난다는 거죠? 숙제입니다. 모든 문장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오든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하시던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1번 문장 짝, 2번 문장 짝,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도 하거든요. 모든 문장 해석 아니에요. 해석 쓰는 거 아니야. 해석 쓰는 건 뒤에 따로 칸 있어요. 여기서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야. 이거 숙제야. 근데 지금 내가 시키는 건 해석이 아니라 정리를 해오세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지? 좋은 생각이 너의 머릿속에 떠돌도록 두는 것은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확실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거를 어떻게 너네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거야. 정답은 없어. 너네만의 언어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좋은 생각이 떠돌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모든 문장 이렇게 정리해 오시는 거예요. 모든 문장. 그리고 예습 숙제가 나갈 건데요. 예습 숙제가 나갈 건데요. 예습 숙제도 이렇게 정리해 오세요. 알겠죠? 아시겠죠? 할 수 있지? 어쨌든 소대 파악을 해볼게요. 이 글에서 소대는요. 뭘 것 같니? 그렇지. 누가 봐도 좋은 생각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누가 봐도 좋은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소대를 파악했으니까 난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갈란다. 눈으로 이제 쭉 훑어보세요. 규리나.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단서 문장? 명령문이 있어요? 어디에? 3번. 또 2번. 좋아요. 그래서 2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령문 나오면 읽으셔야죠. 뭘 해라? Take a tip. 조언을 얻어라. 조언을 얻어라. 누구로부터? 작가들로부터. 근데 어떤 작가일까요? 아는 작가야. 무엇을 아는 작가예요? 유일한 좋은 방법. 어떤 좋은 방법? 생각을 얻는 유일한 좋은 생각은 그것들이라는 점을,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적혀진 그것들이야. 적혀진 것들. 적혀진 것들이라는 것을 아는 작가들, 아는 작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어라. 뭐래요? 두 번째 문장에서.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거야, 이거? 조언을 얻으래요. 누구한테서 조언을 얻으래요, 근데? 작가는 작가인데 어떤 작가야? 이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가 중요하잖아. 어떤 작가래요? 좋은 생각. 아까 우리가 소재 잡았잖아, 그지? 그 소재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 그지? 근데 그 소재가 생명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된대? 적혀져야 한대요. 적혀져야 한대요. 그 적혀져야 한 것을 아는 작가들에게 조언을 얻어야. 그럼 그 조언은 어떤 조언이겠어? 이 작가가 무슨 조언을 하겠어? 적어라 하지 않겠어? 그지? 그러면 그 좋은 생각이 생각을 얻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좋은 생각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실행하다 좋다. 좋은 생각이 실행되려면 적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요? 되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꺼내라. 종이 한 장을 꺼내라. 종이 한 장을 꺼내라. 그리고 뭘 해라? 기록해라.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 네가 언젠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뭘 해라? 목표로 해라.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꿈이 100개의 꿈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라. 100개의 꿈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라. 얘도 뭐야? 적어라. 기록해라. 그지? 적어라. 기록해라. 그래, 주제가 뭐겠니? 딱 봐도. 꿈 이루고 싶으면, 좋은 생각 이루게 하고 싶으면, 적어라. 이거야, 주제는. 그지?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모든 문장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선생님은 모든 문장을 해석하지 않아요. 선생님은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만 읽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누가 읽어야 될까요? 집에 가서 숙제로 본인들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해석 안 해주셨잖아요. 저는 모티베이터가 뭔지도 모르겠고, 리마인더가 뭔지도 모르겠고, 벌든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알아서 단어 찾아서 해석해서, 구문 분석해서 보시고요. 알겠죠? 알겠죠? 단어 시험을 보겠습니다. 쪽지 시험 봅니다. 진도는 범위 쪽지 시험 봅니다. 왜? 만만치 않지? 원래 어려워. 고등 준비하는 게 이게 중학교 공부하다가 고등과정 이제 넘어가는 거라고 했잖아. 오늘이 딱 그 타이밍이잖아. 그래서 좀 어렵고 생소한 느낌이 들기는 할 거야. 너네가 지금. 너무 생소한데? 중학교 때는 모든 문장 해석해주고 구문 분석해주셨는데 나보고 혼자서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지? 근데 원래 고등 공부가 그래요. 알겠죠? 그냥 그래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아. 사실 이제 지문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아. 근데 이거 다 구문 분석하고 다 해석하다 보면 사실 지문 이거 뭐 두 개? 수업 시간 때? 그렇게밖에 못 끝내. 그러면은 글을 학습하는데 진도가 너무 느리게 되고 그러면 사실 우리 한 달이 벌써 끝나버려. 그렇게 되면 너네 내신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그 한 달 기간 동안 최대한 고등 지문을 많이 복습하기 위해서 많이 좀 학습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알반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가 막 X반이고 이랬으면은 선생님 군분석 하나 해줬을 텐데 여기 알반이고 하기 때문에 군분석이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공부하다가 선생님 저는 군분석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 문장이 너무너무 군분석이 안 돼서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숙제할 때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놔, 그 문장을. 그러면 선생님이 그 문장 구문 분석해서 너네한테 보내줄게. 알겠지?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공부는요. 다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너네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 건 본인의 몫이야. 알겠지? 알겠죠?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엄마, 아빠는 너네를 1부터 3까지만 챙겨줄 거야. 나머지 4부터 10까지는 너네 스스로가 챙겨야 돼. 알겠죠? 알겠죠? 단어 시험 봅니다. 요거 준비해서 오세요. 해결 전략 1입니다. 윗글에서 명령문이 사용된 문장. 서우야. 그렇지.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뭐 아까 규리가 했던 거니까. 성우는 해계정의 2도 한번 해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뭘 써? 목적어가 없잖아. 뭘 써? 뭘 써야 돼, 형우야? 아무거나 쓰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김형우 쓰면 돼?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럼 뭘 써야 돼?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태민이가 뭘 써야 돼? 안태민 쓸까, 여기다가? 모르겠나요? 지인아, 뭘 써야 돼? 좋은 생각을 써라.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좋은 생각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와 있고요.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좋은 생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좋은 생각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형우야? 머리야. 종이를 꺼내라. 뭘 기록해요? 뭘 기록해? 뭘 써? 기록하다가 쓰잖아. 그지? 뭘 쓰래? 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써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죠? 그 다음 명령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면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요? 여기는 그 아랫부분을 좀 더 읽었어야 나오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준아, 뭐 해석해도 좋고 여기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쓰면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4번 문장이겠네요. 시작하기 위해 성경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죠? 일단은 꿈을 글로 적으면 뭐가 돼요? 모티베이터. 그렇지.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면 뭐가 돼? 실행에 옮기게 될 수가 되죠? 이렇게 쓰시면 좋겠네요. 꿈을 글로 적으면 동기부여가 되고 실행에 옮기게 되어 원하는 것 이룰 수 있다. 됐어? 맞나요? 제가 쓴 게 맞나요? 아영이 맞나요? 제가 쓴 게?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네. 다음 볼게요. 자, 해석해서 오시면 돼요. 2번입니다. 풀어. 잘 읽고 해와라. 놓치지 말고, 틀리지 말고.
밑에를 높이시면 안 돼. 주장을 모르면 근거를 못 씁니다. 주장을 해석을 하세요. 2번을 못 풀면 3번을 못 풀어요. 주장을 해석을 해보셔야죠. 네, 할머니. 재밌어? 너무 쉬워? 재밌지. 재밌지 않아? 재밌지 않아? 재밌잖아. 맞아. 아니, 재밌지 않아? 안 재밌나?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 뭔가 막 약간 수학처럼 내가 찾아야 되는 것만 딱 그냥 찾아서 계산해서 딱 하면 되잖아. 수학도 재미가 없어서. 뭔가 공식이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잖아. 원래 수학에서도 대입이 제일 어려운 거는 대입 말고 물어봐야 되지? 전개는 해보자. 준아야, 첫 문장 해석. 재산, 아무런 가치를 아무런 아니고요. anything 어떤 것이든. 우리가 실패했거나 이런 무엇을 자, 사실상 가치 있는 어떤 것이든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써야만 한다고 슈도 보이시죠? 한 문장부터 주제 나온 겁니다. 아주 좁히지 뭐 두 글씩 문장인데 너무 좋지. 처음 읽자마자 주제가 보이잖아. 이런 개꿀 문제가 어딨니? 어? 우리는요 위협을 무릅써야만 한대요. 근데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인 거야? 얘들아 어떤 위험인 거야? 실패할 위험이던가 아니면 being rejected 우리 이거 동명사 수동태 표현으로 했던 거 아니야? 동명사 수동? 거절하는 거야? 거절당하는 거야? 거절당하는 거지? 실패하거나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뭘 해야 한다는 걸까?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뭘 해야 돼요? 실패하거나 거절당하는 거.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걱정하면 안 되죠? 실패나 거절당할 위험을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지? 요런 내용 아니겠어? 요런 내용 아니겠어? 그러면 주장에서 요구한다. 이제 동사 표현이 활용된 문장이 첫 번째 문장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 문장밖에 없나요? 그렇지. 여기 보이시죠? 두 번째 문장, must 보이시죠? 두 번째 문장도
must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럼 한번 읽어나 볼게요. 이것은요, 대가래요. 뭐에 대한 대가냐면, 우리가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래요.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이다.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Pay for what?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더 큰 보상을 어디에 있는? 우리 앞에 놓인, 우리 앞에 놓인 더 큰 보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앞에 있는 더 큰 보상이 뭘까? 결론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이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고, 가치 있는 것은 뭐 성공하는 심 이런 거 아닐까? 성공하는 거? 그치? 결국에는 그것들을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 거야? 이거 해야 한다. 그러면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는 게 무슨 말이야? 실패 당할 수도 있다. 안 당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실패 당할 수도 있어. 또는 거절 당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네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대가인 거지. 예를 들어서 단어를 나는 진짜 잘 외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어를 외워야지. 근데 그 단어 계속 기억할 천재가 외우면 그 단어 계속 기억하기? 그건 진짜 천재인 거야. 미친 사람인 거야. 그거는 사람은 누구나 까먹어. 그치? 그게 실패하는 경험인 거거든. 이해됐어? 근데 실패했어. 그렇게 해서 단어 까먹었어.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 아, 나는 패배자야. 나는 개똥 멍청이라서 나는 진짜 단어를 외워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나는 맨날 단어 외워도 맨날 까먹고 이거 내가 왜 외우는지도 모르겠고 단어 안 외워. 걔 성공할 수 있어? 성공 못 해. 단어 못 외워. 그러면 평생 단어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단어 외우는 거, 써먹는 거 당연한 거겠지. 단어를 앞으로 내가 더 많이 외우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야.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더 많이 외우면 되겠지. 까먹으면 반복해서 더 외워야지. 계속 외우는 친구들.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외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단어 많이 알게 되는 거야. 그지? 결국에는 그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2번 윗글의 글쓴이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장서윤 씨.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사실상 가치라는 멈춰있는 우리가 구원하는 그 실천하게 되는 좋아요. 그래서 뭐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한다?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요거를 써도 맞습니다. 요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럼 윗그림이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영아? 윗그림이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 죽는다고? 아영아? 근거와 이유. 생각 좀 더 필요해요? 시, 시오?
인생은 도전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그곳으로부터 도망치면 넌 뒤처지게 되기 때문이래. 그렇지.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요.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뒤처지게 될 거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게 썼으면 다 맞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뒤처지게 되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요, 숙제할 때요, 주제문도 이렇게 표시해오세요.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시. 형광펜을 쳐오든 뭘 하든 이거 내가 숙제칸에 다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적어줄 테니까 알겠지? 숙제 좀 잘 보고 잘 해오세요. 몰랐어요. 이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알겠나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